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닙 병용 관련해서 이제 항서제약의 캄릴리주맙의 CMC 실사 완료가 이달에 유력하다는 이제 기사가 이제 오해 나오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27거래일 만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일단 종가상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주가 종가상으로 77,200원이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달에 약속의 달이고 이 3월 포드파 일정 가운데 이 상승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달이 이제 1월 달이라고 제가 12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CMC 관련되는 부분의 결과에 대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비모 인스펙션하고 다르게 이제 일정이 안 나왔던 부분들은 이 폼 482를 사전에 이제 발급하고 그 실사가 되면 일정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모 인스펙션 같이. 근데 이제 뭐 이거 없이도 현장 해외에 이제 실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실사가 끝나는 날에 이제 특별히 이제 폼 483 같은 경우가 안 나오면 그냥 이제 NAI라든지 만약에 좀 일정이 또 필요한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VAI로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1월 달에 뭐 기사가 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3월 달에 이제 포드파 골데이터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내용의 기사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LB가 5천억이 투입되어서,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물질 관련되는 부분들을 라이센스 이제 인해서 개발 과정에서 뭐 공정 개발이라든지 약물의 뭐 안정화라든지 임상 과정에 이제 돈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제 빅파마 같은 경우에 10년에 한 1조, 최근에는 1조 한 4천억대까지 이제 비용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요. HLB 같은 경우는 5천억이 넘게끔 투입되어서 2007년 이후니까요. 뭐 지금 임상 기간까지 포함하면 이제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개발, 그러니까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보 물질을 이제 발견하고 하는 걸 이제 연구고, 요걸 이제 비임상이라든지 전임상 상업화까지 과정에 있는 거는 이제 개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운명이 두 달 앞으로 나가왔다. 그러니까 최종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3월 달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과제에 대해서 진단해 본다. 자, 항암제 리보세라닙 미국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인 제조 설비 실사를 남겨두고 있다. 근데 리보세라닙이 이제 CMC를 하는 건 아니에요. 리보세라닙은 이미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이 부분에 문제가 없고요. 캄렐리주맙의 이제 CMC 관련되는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제실사. 그래서 이달 안에 완료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거는 이제 팩트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추정을 하는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도 10월 달에 리서브미션을 FDA에 제출한 게 아니라 이제 9월 달에 제출하고요. 리서브미션의 억셉턴스 레터를 이제 10월 달에 결정할 때 클래스 1이냐 2를 결정했는데, 이게 이제 10월 달에 클래스 2로 지정되면서 주가가 이제 6만원 초반까지 또 빠지는 부분이 있었고, 비모 인스펙션 관련해서 NAI가 뜨면서 11월 달에 다시 이제 반등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보안 요청 가운데에서 이제 뭐 비모 관련되는 부분들은 작년 11월 달에 NAI로 통과해서 지금 CMC 관련되는 제실사의 결과로서 보통 이제 제실사를 하고 보통 30일 이내에 FDA가 이제 실사 보고서, 정기 보고서가 이제 EIR로 이제 등급이 나오든지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는 실사 마지막 날에 그냥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이제 코멘트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게 이제 의무사항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 그 프로세스 관련되는 부분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 날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NAI로 이제 뜨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1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허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CMC 실사 이것 때문에 이제 CRA를 받았기 때문에 CMC는 생산 공정에서 안정성, 배치의 제한성. 그러니까 배치라고 하는 말은 이제 특히나 이제 생물학적 제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정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만들어내가는 게 저분자 합물질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그 배치를 다시 해서 그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임상의 과정으로 재현되는지 이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일관적인 흐름, 그 다음에 이제 문서화했던 도큐멘터들이 정확하게 있는지, 결국 이제 CMC는 쉽게 말하면 임상에서 나타났던 안전성과 유효성이 대량 생산을 했을 때도 그대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환경들을 다 이제 현장 실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인을 받으면 제조 준비 상태가 미국에 공급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한다. 보통 이제 시설 관련되는 부분은 GMP 관련되는 부분으로 하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이제 허가 이후에도 이제 정기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생물학적 제재를 한 번도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이후에 항서제약도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에 FDA에서 뭐 20년 이상 했던 부사장도 영입하면서 자신감 있는 표현을 좀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이제 일단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포드파의 일정 자체가 3월 20일입니다만 최근에 FDA 보면 뭐 이게 임상 데이터가 좋다든지 이러면 기간보다 굉장히 빨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보세린과 캄네리주맙이 이제 미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제 5월 17일까지 마지막 날까지 가서 이제 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진행 과정에서 좋은 어떤 이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2월달, 3월달 언제든지 일정 안에 딱 마지막 날에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빠른 경우에는 뭐 2달 전에도 나오기도 하고 한 달, 뭐 보름 요렇게 대부분 나기 때문에 한 2월달, 3월달에는 언제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결정의 가장 마지막 이제 허들인 CMC가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달에 완료될 것이다. CMC 실사가 완료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이 언제든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NAI 같으면 바로 그냥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시간을 요하는 VAI 경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이제 한 30일 안에 나오기 전에 또 이제 일정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1월 달에는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좀 가장 확률적으로 볼 수 있는 달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보세린과 캄네리주맙의 이제 제조 시설은 항서제약이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위암 때는 이제 리보세린 관련해서 다른 이제 그 CMO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통해서 했다면 이번에는 항서제약을 일단 기반으로 해서 요거는 이제 재작년도에 이제 실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허가 트랙이 리보세린 같은 경우에는 NDA,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저분자 합물질 형태이기 때문에 케미칼이고요.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로 생물학적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조 관련되는 부분들이 케미칼보다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BLA 같은 경우에는 CMC 관련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DA는 CMC 결과뿐만 아니라 임상 데이터 이제 추가로 이제 23.8개월 정도 업데이트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자, CMC 실사뿐만 아니라 유효면 업데이트 관련된 임상 데이터도
해야 이제 최종 승인 가능성이 이제 뭐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HLB는 수차례에 걸친 FDA와 작년에 이제 미팅을 3월 이전에 이제 뭐 파이널까지 이제 하면서 그 작년에 5월달에 이제 CRL이 나올 때도 이제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 그 임상이 약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7월달 타이베이 미팅에서도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CMC 관련되는 부분만 통과하면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은 좀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거는 뭐 객관적인 어떤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간암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뭐 이 다른 이제 고형암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고형암에는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도 뭐 사용되는데 간암은 간독성 때문에 이 표적 항암제 아니면 면역 항암제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생존율 자체가 한 30%대이기 때문에 이 생존율을 늘리는 것이 간암 환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OS값 23.8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임상적인 어떤 이점들을 데이터로 입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CMC만 이제 잘 한다라고 하면 허가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FDA로부터 최종 허가를 획득하면 각 단일제가 기존 어떤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상업화 승인되는 최초의 이제 병용요법이 된다. 이제 간암에서는 요 베제프와 이제 PD1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조합으로 허가받는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CMC뿐만 아니라 FDA 허가 절차는 기밀한 내용이다. 퍼두파 데이터가 3월 20인 걸 감안하면 CMC 실사가 1월 달에 이제 진행 과정의 어떤 부분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런 어떤 이제 팩트 기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가능성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해도 이제 한 1월 달에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지 기사가 나올지 이 부분들을 1월 달에는 계속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주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 JP 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컨퍼런스 관련된 어떤 기대감과 더불어서 동반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듯이 HLB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이 이제 재료가 일단 가장 뭐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11월 달에 이제 비모 인스펙션으로 이제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때 태깅 한 며칠 정도 하다가 이때 이후로는 한 27일 만에 지금 다시 올린 거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일단 거래량이 아직 작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좀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한 200만 주 이상 정도의 흐름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때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790만 주죠. 그러면 가격 위치는 이제 그때 어떤 고가가 이제 8만 원 부근이고 지금은 7만 원대 후반이니까 비슷한 위치인데 아직 거래량이 트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 외국인들 뭐 기관들 좀 소폭 매도하는 흐름이었고 지난주에는 외국인들 매수에서 가장 세게 들어왔던 게 이제 HLB인데 오늘 보시게 되면 다시 이제 이 공매도 쪽인 한국, 신한 이런 쪽에서 이제 소폭 매도를 했지만 강하게 일단 밀리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제 오후장에는 이제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오면서 오전에 이제 고가를 넘어가면서 78,3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78,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요 10월 달에 클래스 2로 빠졌던 하락갭이 만들었던 이 부분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고가로 저항을 부딪히고 있는 이 가격을 그냥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동반이 이번 주에 부합되는지 이 부분들도 살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종가상으로 이제 이 흐름들이 이제 시간에서는 77,000원 한 2배 정도 빠졌고 그래서 계열 종목들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트 글로벌까지 지금 볼린저밴드 상단 다 넘어갔고 태깅으로 그래서 상승 기조를 계속 이제 지난주의 흐름들을 이번 주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들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들 계속 기대하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